네, 안녕하세요. 양천의 소식동 팔방 미인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요. 양천에서 좀 안다는 사람은 다 아는 네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민 네거리를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 주시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백을 꽉꽉 채우기 위해서 온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허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 라이브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 좀 자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초대를 받고 나왔습니다. 네,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 바람의 활동가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 신영시장에서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선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우주 최고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박진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을 모시고 물러거라 코로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질문 제가 드렸죠. 제가 질문 2번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있네요. 1번 질문 소개고 2번은 이제 각자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먼저 할게요? 진영쌤부터 먼저 질문을 할까요? 네.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를 주제로 2020년 2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감염이 확산됐던 것 같은데, 저는 돌이켜보면, 네, 말씀하신 제 인생에서 코로나를 경험한 올해 한 해가 가장 인생에서 좀 약간 큰 위기라면 위기였고, 전쟁과 같은 상황을 좀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실제로 되게 힘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2020년 이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겪었던 많은 하루하루 일상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이렇게 장례나 아니면 혼인이나 이렇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사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로나 그 방역 지침에 따라 항상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이게 금지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한참 이렇게 편찮으시다 돌아가셨는데 병원, 요양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여튼 굉장히 그때 고통스러웠던 가족 모두가 그런 결정을 하고 뭔가 대응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요. 또 하나의 개인적인 사례는 제가 센터 수기 공모에도 냈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던 조카가 어렵사리 정말 한국에 돌아왔던, 정말 힘들게 돌아온 어떤 그런 계기도 있었고, 이제 사건도 있었고, 하여튼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올해 일상 하나하나가 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랬고, 이게 제가 이제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방역 지침에 따라 일단 공간의 문제가, 일단 공공공간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활동이 굉장히 좀 위축되기도 했었던, 그래서 뭔가 하루하루를 좀 예측하기 힘든 약간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위기감, 약간 위축감, 걱정, 때로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20년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살아간 일상에 참 제 인생을 통틀어서 약간 좀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매 순간마다 이게 위기의 순간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올해를 지나면서 저는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위켄드를 이제 응원하면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받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지금 센터장님은 그 위켄드를 진행하면서 어떤 순간이 있었나요? 갑자기 예상된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네. 이게 또 이 랜선 집단의 묘미여가지고. 이런 게 라방이 돼요. 올해 그렇죠.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또 전 세계인들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힘든 상황들이 처음에는 뭐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설레 비춰봤을 때 뭐 잠깐 이러다 말겠거니 아마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일단 이제 각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 답답한 상황들 되게 힘들어 하셨고, 또 모임을 마을 공동체는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뭔가 활동을 이어가는 이제 관계망을 만드는 게 일단 출발점이다 보니까 그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공공의 영역은 다 이제 닫혀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은 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래서 크게 저희가 이제 위켄드 마을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양천구 주민분들한테 센터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주요 공원을 이제 찾아가서 응원과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보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모임들이 뭔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활동을 좀 이렇게 촉진하고자 하는, 크게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일단 이제 처음에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게 해도 되나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가끔씩 계셨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철저하게 거리 유지하고 또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그러면서 이제 돗자리 이렇게 깔아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제자리 마을 운동회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원에 나와 있으면 이제 각자 집에서도 격리되어 있지만 공원에서도 격리된 상태로 조용히 계시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걷거나, 근데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컵탈을 하거나 체조를 하거나 또 같이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뭐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힘이 난다고, 계속 이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매주 또는 일주일에 막 2번씩 또 나가고 이러면서 되게 힘만 들었지만 몸은 또 오히려 그런 이제 주민분들을 보면서 더 응원도 되고 또 저희가 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위켄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약간 모여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진을 보면서 진짜 좋겠다, 되게 좋다, 막 이런 느낌을 또 가지기도 했었는데, 그 뭐 서로 응원하는 것도 응원하는 거지만 이렇게 재난에 혹은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정말 이제는 더 작은 골목으로, 마을로, 이웃끼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양천구 시민운동 플랫폼은 양천 지역에 이렇게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조직하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방역지침을 굉장히 따라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획이 됐다가 취소되고 이런 게 계속 거듭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을 단위로, 골목 단위로 이웃과 만나는 모임은 서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서로 합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대응해 나가기에는 그렇죠. 더 좋은 단위다. 더 골목으로 더 작은 이웃들과 이런 재난이나 감염병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다, 앞으로도. 그런 약간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네. 예전에 그 메리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감염.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감염병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마스크라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빨리 적응이 돼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지 않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그 선진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대해서. 3차 대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준비성이 있어서 좀 됐고, 나는 불만이 많아요. 이 코로나19가 왜 불만이 많았냐면 왜 일을 구냐고 자꾸 일어나라게.
우리나라가 3.1 운동도 1919년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번쩍에 3.1로 일어났잖아요. 네네. 이거 코로나19로 하지 말고 코로나 잠시나 뭐 좀 다른 걸로 바꿔갖고. 그쵸? 19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SBS, MBC, KBS 좀 그거 좀 잘 좀 해라고. 19니까 19니까 자꾸 일어나잖아. 이거 바꿔야 돼, 빨리. 아, 그쵸? 이게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 감염병 어떤 그런 걸로 좀 과학적인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래도- 효과도 있다. 네. 네. 코로나19라고 하지 말고 코로나19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나이틴 아니, 아니고. 아니, 그거는 그것도 틀린 아니에요. 말이에요. 19나 19이나 이건 숫자가 아니라 네. 19이라고 하는 원라인으로? 거기 때문에 네. 19가 코로나19는 좀 바꿔야 돼, 이거. 그죠? 그럼 뭐, 그런 거 지적한 사람 없었잖아, 한 번도. 그럼 원라인으로. 코로나에 네.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다 많으신 분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재밌다. 센터장님 네. 한번 질문 드릴까요? 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나의 일상이나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가능하다. 혹시 이런 경우, 이런 이유 있으실까요? 사실상 개인의 일상은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간에 만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제일 힘들어요.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하고 얘기하는데 텐션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될지가 지금 저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텐션을 업하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라앉히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격차인 것 같아요. 정보에 대한 그렇죠. 격차.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건 마스크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가서 마스크를 구했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세상 백화점을 세 바퀴씩 세 바퀴씩 줄 서서, 돌아왔습니다. 네, 저, 기다리고 네, 있었던 갔어요. 그런 깜짝 상황들도 놀랐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도 손소독제도 그랬고 마스크도 그랬고 면 마스크도 그랬고 하여튼 모든 것이 정보를 어떻게 빨리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이래저래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를 한 3번, 4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네, 그 전에는 라이브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뭐 BJ들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막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하튼 정보에 대한 격차의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영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지. 신영시장에는 크게 이제 변화를 따진다면 지난 그 4월인가 5월인가 재난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그때 쫙 밀려 들어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국가 재난지원금 해서 그래도 국가에서 어려운 우리 그 자영업자들라든가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를 다 하고 다니잖아. 한 명도 우리 시흥시장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도 없고 지나간 강아지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서글프죠. 네, 그 정도 한편으로는, 네, 돼 있고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다행히 뭐가 좋냐면은 오늘 마트 같은 데 가면 밀폐돼 있잖아. 시흥시장 넓고 다 터여져 있기 때문에 감염이 적다. 그 시장에서 감염자가 발생됐다는 거 못 들어봤죠? 네. 네, 저도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은. 이 시장은 이렇게 확 트여져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영업 시간을 제한하잖아. 이제 그 코로나 2단계 되니까 제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소상공인들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애들 좀 뭐 학비 좀 가르치고 이것도 사실 힘들어져요. 이게. 첫째는 빨리 이게 코로나가 이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이 돼야 되는데 뭐 좀 백신이 나온다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게 상당히 문제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저는 큰 바람입니다. 더 이상 뭐 없습니다. 네. 어려운 우리 지역 상권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함께해서 나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실제로 양천구에서 처음에 재난지원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의 소상공인을 그 선결제 하자. 착한 결제. 착한 소비, 네, 선결제. 맞아. 이 운동이 좀 그렇게 있었어요. 하시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저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일환으로 저도 지역에
집 앞에 있는 맞아. 이전에와 찾아가지 않았던 세탁소를 다른 세탁소를 방문해서 선결제하고 저 거기 참여해가지고 쿠폰도 받았어요. 그렇게도 도와주시고 뭐 온누리 상품권, 제륙페이, 네. 지역 상품권 네. 만들어서 그렇죠. 네. 지역 활성화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네. 정말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게 양천구의 마을방송국이어서 그런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천구가 참 항상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선결제 운동도 양천구가 시작이었고 그렇죠. 아까 그 마스크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에서 먼저 네. 그런 부분들에서 65세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에 대한 격차가 있었던 분들에게 선지급해서 먼저 그렇지. 통장들이 막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나눠줬던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양천구가 참 멋있는 앞장서가고 구가 있다.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캠페인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양천구가. 네, 그렇죠. 저희도 어저께 서류 정리하면서 봤는데, 저희 영상도, 이렇게 많이 했나? 이런 거 깜짝 놀랐고요. 네, 소비 챌린지도 같이 하셨고, 네, 택배 맞아요. 노동자 이진행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저기 양천구만큼 이렇게 캠페인이 이렇게 코로나에서 다양하게 한 곳은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에 민과 관이 다른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 행정이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음. 또 이제 주민들끼리 또 캠페인 뭐 배달 노동자 응원이든 보건의료 노동자 간식 응원이건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게 저도 기억이 나고 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마음은 뭔가 아까 제가 서두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웠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딱 닥치니까 이런 장례식 치르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때 보여주신 또 지역의 맞아요. 그 친구들, 뭐 시민사회 친구들 그리고 또 조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도 저도 누가 지금 어려운가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그 함께 마음, 겪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렇죠. 야, 네. 동지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걸 뭐죠? 네, 동지애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나만 도움 안 받고 나도 또 다시 돌려준다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거죠. 미력한 힘이 우리 양천구의 마당바위시 분이 있어서 또 더욱더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진행자님께서. 정말 열심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캠페인도 그렇고 다 각 기관 단체에서 애써 주셔가지고 네. 네, 캠페인으로 또 얘기하면 자원분센터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면마스크, 뭐 센터 그 다음에 막 퍼져 나가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마스크, 그 다음에 착한 마스크, 그 다음에 응원 문구 쓰는 현수막에다 응원 문구 써서 곳곳에 걸어놔주는 거, 그 다음에 하리 캠페인이라 그래서 아이스팩으로 맞아요. 집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또 야외에서 그 더위 취약계층들에게 나눠드렸던 거.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이제 환경 콕콕이라 그래서 환경 문제까지. 사실 캠페인 하는 부분들은 양천구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많이 했죠. 네. 캠페인 하면 또 또 센터도 또 센터. 네, 마을센터도 네,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저도? 네. 캠페인을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 이렇게 예견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2월, 1월 이제 하순에 이게 코로나 이제 확진자 나오면서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그냥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안부 전하기 캠페인을 했었죠. 그때 오하공이라고 오늘 하루도 마을 공동체 힘으로 함께 이겨내보자. 그래서 각자 이렇게 집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희 마을 공동체 소통방에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소식 올리는 정도. 그래서 맨 먼저 올리는 분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큰 강냉이 가서 이제 막 배달해드리고. 저도 먹고 싶었어요. 처음에 딱 올라오면. 그래서 9시 정시에 막 미리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막 계속 갔잖아요. 3월 달에 마스크 대란 일어났을 때 저희도 이제 힘내라 양천 면마스크 캠페인 해서 그때 주민분들이 311명이 참여하셨어요. 진짜 311명이 7,000개 직접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통해서 다 이렇게 이제 배부를 해드렸고 취약계층한테. 그리고 뭐 이제 5월 달에는
개학이 계속 연기가 돼서 학생들이 되게 이제 더 힘들지 않을까. 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형 마트들 빼고 편의점 빼고 골목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만 15군데를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응원 꾸러미를 구입을 해서 만들었어요. 300명분을. 그래서 이제 고3들한테 그 전달하는 캠페인을 그때 행복한 생활백화점 앞에서 진행을 했었고, 당일날 시민분들이 1000명 넘게 오셔가지고 응원 메시지 써주셨어요. 그래서 응원 메시지까지 같이 전달했는데, 그때도 고3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신들만을 이렇게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되게 고마워했던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켄드 캠페인 하고,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힘내라 양천 그 마을 바캉스 해서, 그때는 이제 큰 공원 말고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어린이 공원들만 찾아다니면서 또 캠페인 진행했죠. 응원 캠페인.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만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마을 살롱, 그래서 사람책, 휴먼 라이브러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마을 응원 캠페인 이장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신나는 체조와 레크 댄스, 컵타 뭐 등등,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마음의 면역력을 좀 같이 키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일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예견된 건 아니었지만 어떤 이 상황이 바뀌는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러면서 마을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응원을 주고받아 보자. 예,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가 끊임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씀도 잘해주시고, 이제 다음 질문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가도 될까요?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마스크, 또 센터와 이어서 했던 힘내라 양천 면 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은 이 마스크가 되게 그냥 이제 일상이 되고 되게 코로나19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면 된다라는 감각이 생겼는데, 저희가 3월로 좀 돌아가 보면 그때는 진짜 이게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 증상이 코로나 증상인지 무조건 굉장히 두려웠던 시기였고,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도 대란이 일어나서 없어가지고 그걸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뭐 각자 만든 걸로 막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마스크였는데, 마스크가 없다라는 불안감에 진짜 현대백화점 그 행복한 시간 3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 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런 게 뭐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런 걸까? 막 이런 걸 되게 좀 느꼈던 때에, 사실 이렇게 센터들에서, 중간지원 주식의 센터들에서 마스크를 주민들이 이렇게 공공의 자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타인을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구나,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들었던, 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막 졸면서 만들었던 그 마스크를 들고 하나의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용산 나눔의 집이라고 그 이주민 소수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제 용산 나눔의 집의 신부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누군가는 잘 살 수 있지만 누군가 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연락을 드렸어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으시냐.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어른들에게는 각 곳에서 들어온 후원 마스크가 있어 됐는데, 이렇게 미신청 난민 그렇죠. 가족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족이 많대요. 자녀들이 많대요. 보통 3, 4, 5인 정도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이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께 혹시 그 어린이 마스크가 있냐 했더니, 마침 또 이렇게 어린이 마스크를 많이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같이 가져가서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양천구를 또 벗어나서 또 누군가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들으니 또 노숙인 분 중에 주민번호가 말소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당연히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공적 마스크 살 수 없었고, 이제 그럴 때 마스크를 살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동체에 중간지원 조직에 이런 마스크가 전달되는 거가 그때 되게 뭔가 이게 뭐지? 아, 이게 같이 이제 서로를 살피는 건데 와, 이게 뭐지? 막 그때 좀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큰 감동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로 그렇게 그분들한테 전달하게 되는지 저희는 이 그 노인분 아이들 이렇게만 저희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만 딱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센터장이나 이렇게 생각들이 어쩜 그렇게 폭넓게 깨 있으신지 그거는 뭐 저희가 폭넓게 깨어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불편함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였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긍정적으로 그것을 평가해 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왔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간 많이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있지만, 왠지, 물론 100% 다 그렇지는 못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 격차들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마스크 2장이 생기면 하나는 어떻게 좋은 일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좀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 마스크에 대한 상황들이 서울시에서 96억 인가 들여서 그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해서 자치구별로 이제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면 마스크를 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 좀 많이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 그렇게 주는 것들을 보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가 이번에 약국에서 좀 넉넉하게 내가 따로 샀는데 이러면서 갖다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 위기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더 돌아보는 계기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님. 그 대단하십니다. 면 마스크 저희가 힘내라 양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네. 했잖아요. 근데 했더니 이분들이 정말 이 재봉 처음 저도 그때 처음 재봉 배워서 막 만들었는데 재봉 처음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해보니까 이제 이런 그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이런 계기가 주어지는 게 너무 고맙다. 이거였고, 그리고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탄, 3탄을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놀랬어요. 그러니까 3탄에 더 하고 싶다. 그래서 2탄은 이제 이런 용산 나눔의 집이나 뭐 담도 폐쇄증 환우회라든가 또 요양보호사 협회라든가 또 저기 이제 살레시오 미래교육원 그 학생들 그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거기 신부님께서도 요청하셔서 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3탄은 저희가 주민분들이 이제 키트를 드리면 주민분들이 주변에서 직접 수요처를 발굴해서 드리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경비 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들, 환경미화원 분들, 이런 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가서 나눠드리더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인증사진을 막 보내주시는데, 너무 이제 본인들이 뿌듯하고 보람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심인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는 이 이웃에 얼마든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게 감동을 느끼는 그렇죠. 순간을 예. 좀 경험하고 네. 저희는 지금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막 이게 막 맞아요. 네. 진짜 감동스럽죠. 그리고 사실 중간 지원 조직을 되게 띄워주셨지만 네.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 가지고 네. 더 그럼요.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상인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같은 점포에는 또 사거리 중앙에 딱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게 뭐 마스크 한참 대란했을 때 딱 어디서 저기 전화가 왔냐면은 상공회의소 우리 양천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네. 상공회의소 전화가 와서 마스크 필요하냐 필요하다니까 50개가 딱 나누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한테 막 마스크 나눠줄 때 내 기분은 참 진짜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고 그래서 참 마스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또 이 마스크의 효력이 물론 지금의 코로나도 방어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과에 가보면 감기 환자들이 80% 이상 줄었대요. 네. 예, 마스크. 예, 마스크 덕분에
또 한쪽으로는 또 그런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참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금 위기 아까 그 잠깐 위기 그런 위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말씀드리고 기회를 안 돼서 못했어요. 뭐 위기냐면 제가 했을 줄 할지는 우리나라 국가는 지금 청소년이 크는 우리나라 국가잖아요. 미래의 국가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까처럼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도 해주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학력적인 뭘 해줘야 되는데 학력적인 뭘 해주기 전에 지금 학원마저도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학교에 못 가고 학원도 안 보내고 뭐 이러니까 오로지 애들은 진짜 방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를 격차, 응. 학력 격차도 또 많이 이런 학생들 어떻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잠이 안 와요. 진짜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가인데 이 국가를 어떻게 앞으로 이어 나갈 것인가. 1년이라는 세월은 짧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에서 그런 학생들이 1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올해 치르는 수능부는 12월 3일인가? 예. 그때 치르는 그 학생들한테 엄청 미안해. 예, 우리 기성세대로서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물론 지금의 이제 이 코로나가 처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자마는,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가 또 인간에 침투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죠? 예방 차원에서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메르스가 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이게 적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신속히 빨랐다. 그래서 확산수로 늦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국가에서도 좀 또 다른 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뭐 코로나 아니라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 해도 인간이 안 되는 일은 뭐 있겠습니까?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환경 파괴.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환경 만들어내다.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정말 이 후세들한테 물려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방역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씀들이 굉장히 또 많으십니다. 밤새겠는데. 네, 네. 밤샐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음 질문은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을 활동 단체 소상공인의 고민. 이거 아까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나왔으니까 또 제가 소상공인 회장님이 초잖아. 또 일단 한 번 더 네, 먼저 네. 말씀. 네. 사실 그 소상공인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전통 시장 안에도 있지만 개별 상가별로도 소상공인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혜택이라는 거 받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에서도 뭐 월세를 착한 건물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좀 내려주고 뭐 이런 거 수준인데 제 주위에 보면 너무 장사가 어려워가지고 문 닫는 점포들이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문 닫으려고 하는 집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아마 한 50% 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심각해. 그래도 기존에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 한 뭐 3년 이상 넘으신 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다시 또 창업을 해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뭐 해라 안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여기에 우리가 생활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기존에서 나가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국가에서도 어떤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생활 뭐 이렇게 지원 뭐 활성화 작업 뭐 이런 것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소상공인 어려운 점은 뭐 맨날 장사 안 된다 하는데, 점포수가 많으니까 장사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국가에서 그 자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도 지원도 해주고, 어떤 산업적인 것도 지원해주지만 소상공인들도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주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내거리 방송국 오늘 프로그램을 전 국민이 봐가지고요. 그 조회수 때문에 국회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용을 들으시고 국가 정책이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어.
신정시장을 저희가 한 번 더 점심 투어를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시장 그 맛집도 많고요. 네. 네네. 그 물건도 되게 좋아요. 네. 신영시장이 저희 양천구자원복지센터는 작년에 네. 저희가 그 장바구니 환경 문제 때문에 네. 비닐봉지 안 쓰기로 맞아, 해서 맞아. 시장 바구니 저희가 그 손으로 직접 만든 새마을 분야하고 손가락이라고. 같이 네네네. 오셔서 네, 네. 저희가 해서 그거 저희가 저희 1,500개 네. 기증해 드렸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만든 거라서. 지역 그 주민들한테 다 기증해 네, 보겠습니다. 맞아요. 마실에 비닐 안 쓰기. 장바구니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비닐을 안 쓰기. 네. 아, 비닐을 네. 안 쓰기 이렇게 저도 해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한번 네.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네. 저희가 뭐 착한 소비, 청결제, 이 시민들이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정책 그리고 이제 뭐 매출에 어느 정도를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개발을 하거나 이후에 이런 네. 시기가 왔을 때 소상공인들 근본적으로 어떤 자기 뭔가 체질을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정책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거 되게 인상 깊었고 이 말도 그래서 6번 지금 6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오. 지금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네네. 시민들이 캠페인도 네. 하고 중간지원 조직에서 노력도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앞으로 네네. 저희가 한번 올해를 경험한 거잖아요. 네네. 경험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떤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 네. 센터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한데 모아서 어떤 게 그러면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논의되면 좋겠는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네. 이런 얘기 해봐도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방송되면 네. 댓글이 막 달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이게 정부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상황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아 그런가요?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해야 하여튼 이 네. 지역에 그 부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아. 이제 자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네요, 좋네요. 네, 뭐 좀 얻어낼 것 좀 얻어내고 네. 우리 세상을 돌아가는 정대거리가 일을 보다 보니까 어. 주민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가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정책은 주민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담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모이는 데는 저는 첫 번째로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진 대응들이 사실은 행정에서 만들어진, 공공에서 만들어진 대응도 있었지만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낸 대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면마스크 만들기도 주민 스스로 움직였던 내용이었고, 물론 그 부분에 좀 더 잘할 수 있게 행정이나 여러 군데 지원과 도움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항상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저희 자원봉사도 요즘은 그 스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맡겨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을 자원봉사센터가 하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전국 자원봉사 대상으로 훈장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가 평생 하고 있는 일이 자원봉사인지 몰랐다. 자원봉사를 40년을 하셨는데 내가 평생 하고 있는 일이 자원봉사인지 몰랐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또 상 받으시는 분들이나 양천구에도 1만 시간 봉사자가 되게 많으신데 뭐 자원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마을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상황과 과정들만 좀 잘 만들어준다면 그런 것들에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면 돈 써라 하지 않아도 가서 쓸 거고 신영시장에 상인들이 자기 개발해서 물건을 팔 때 사람들하고 좀 더 즐겁게 소통하면서 하는 뭐 그런 물건을 파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뭐 대형마트 안 가고 신영시장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좀 체계화하는 과정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들을 좀 주민들에게 정말 좀 듣는 시간, 아까 말씀하셨던 공청회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장님은 관과 어떤, 민이
협치가 돼서 국가의 발전을 임무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겠어요. 사실은 뭐 보면 뭐 국회의원님들도 보시면 뭐 매달 며칠 날 민원의 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모셔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러는데 터놓고 이런 오픈된 방송에서 같이 모시고 이렇게 다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면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민들 스스로 이런 것들 좀 조금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방역 지침이나 방역을 만들어 나간 체계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외국에서 막 3차 대유행이 될 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해서 기본적인 방역체계나 이런 거 되게 동의하는데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인가라고 보면 사실 저는 이번에 공공의료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저도 이게 공공의료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이 공공의료 체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감염병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예측 하에서 저는 공공의료 시설을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해야 된다. 예. 공공의료 병상을 지역 인원에 맞게 얼마 정도 공공의료 병상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네,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 맞아. 네, 상인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에 누구는 쉴 수 있지만 누구는 이렇게 좀 재택근무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할 수 없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필수 노동자라고 했던 거 외소상황이 마찬가지고 네.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떠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건가, 배달 노동자, 소상공인, 그렇지. 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도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역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건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데 되게 동의합니다. 나 앞으로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저희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아니 지금 지내고 싶어. 주민이가 제가- 걷담백하고 한강에서 한강을 건널까 말까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배가 지금 태평양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 배를 네.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회자 그걸 좀 알려주셔야 되긴 해요. 네, 제가 저의 특징이 약간 그렇긴 합니다. 오늘로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다음 네. 달에도 꼭 이 네 분을 모셔가 다시 한번 토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꼭 생각을 초대해 주시죠. 재밌었어요. 또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맨날 보는 사람만 봐요. 네,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너무 많이 출연했어요. 사실은 숨겨진 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숨겨진 인재를 잘 찾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네네. 네. 네. 사실은 이 자리에 이 더부대대하고 이 목소리 큰 저희가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말고도 할 얘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잖아. 네. 많아도 저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다음에는 더 네. 많은 사람들, 더 다른 사람들, 더 얘기를 담을 수 있는 맞아요. 사람들을 네. 네. 회장님이 좀 같이 모시고 네. 오셔서 얘기하시면 그래, 될 것 내가 같아요. 뭐- 네. 한 200명 모시고 올 수 있어. 저희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발굴해서 저희 주민네거리 토크에 한번 꼭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천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러면 하실 제가 아, 네, 또 이거 그래도 네. 지금 네. 가장 그 코로나 위기를 네. 대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에는 우리 저 보건의료 이쪽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국가에서는 또 지금 재난 저기에서 계속 네. 보건 과장님 국장님 다 나와서 총장님 와서 공무원들 진짜 공무원들이 너무 너무 많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서 조그맣게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공무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TV에 많이 나오는 게 보건의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직접 막상 상황을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업무량이 2배가 넘어요. 평소에 비해서 갑자기 생긴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2배, 3배씩 그렇죠, 일을 맞아요. 하시고 네, 뭐 그런 근거를 것도 근거를 낸 게 자료를 네, 만들어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한 번도 진짜 공무원들한테는 일반 공무원들 동해 계신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기왕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보건의료 공무원 보건의료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네. 두 분의 박수 한번 네. 같이 네, 한번. 아주 훈훈합니다. 아주 더워. 아, 네. 안 감사한 분들이 없네요. 그렇죠. 네. 사실상 네.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지금은 무조건 감사를 드려야죠.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주민 내글이 아니면 어디서 그치.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 그쵸? 네,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 2개가 남았는데요. 마저 하겠습니다. 네, 접촉할 수 없으면 접속하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시대에서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다면 자신의 노하우가 있는지. 자,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이 말이 되게 멋있기는 한데 접촉할 수 없으면 접속하라는 말이 네. 되게 멋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좀 불만이에요. 뭐 사실은 제가 요즘은 유튜브를 하루에 한 4-5시간씩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도 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에 진짜 뭐 많이 볼 때는 4-5시간씩 뭐 집에서 11시, 12시까지 TV보다는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접속이라는 부분들이 접촉이 아니라 접속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온라인이라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해야 되는 상황들이 다 비대면 그리고 비대면은 온라인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말은 멋있지만 단순하게 온라인으로만 가는 것은 아쉽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대면, 비접촉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온라인이지만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상황들을 적절하게 잘하는. 저는 아까 뭐 자랑하셨지만 저는 양천구 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한 이번에 그 운동회 네, 맞아요. 제자리 제자리 네. 운동회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다 접촉하지 말라는데 네네. 무조건 저렇게 나가서 공공의 자리에서 막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근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간격을 두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할 수 있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네. 너무 비접촉이라는 것을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정보 격차, 어르신들, 뭐 지금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하지만 뭐 어르신들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 청각장애인들은 보는 부분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은 또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수준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접속이지만 접속이 온라인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게 양천구 시민연맹 플랫폼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 모여서 하지 못하는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주민내거리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유튜브 방송에 너무 많이 출연했다 이제 그만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관계 맺기가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예, 저 카메라 너머에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댓글로 소통한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건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이 돼서 다시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손잡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지 못하니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뭐 제자리 운동회라든가 그래서 저는 약간 소규모로 이웃끼리 골목에서 만나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상상력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만나고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에 유의미함도 있지만 사실 만나고 조직하고 어울리고 이러던 사람이 이걸 지금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좀 우울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은 거의 특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면 판매 거의 다 대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인들도 처음에나 초기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 마스크를 쓰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은 그래도 많이 터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운동회도 아까 말씀하신 사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소통. 네. 누구를 만나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 그것이 화합돼서 뭔가를 이루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는 많은데
뭐 어떻게 뭐 정이라도 맛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웃끼리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걸 뭐 만든다든가. 제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였었냐면요. 지금 마을 공동체가 엄청 많이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마을 공동체이면서도 또 물론 이제 장사를 해서 그런 점만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 어렵고 그러신 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려서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계속 사실. 만나야 되겠네요. 네, 어려운 사람은 점점 자꾸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또 수익 사업이 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질라 그러는데 책임질 수 있는 걸 주고 수익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나눔의 장터가 온 세계가 커지면 양천구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나눔의 자리가 더 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대 손님은 만들어 잘 보고 모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저요. 뭐 생각하십니까? 워낙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올해 계속 활동을 네.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게 처음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좀 이런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조를 막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비대면 언택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이제 로컬 단위로 소규모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온라인을 물론 이제 같이 병행은 해야 되지만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난 상황에서 이런 평상시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웃 간의 관계망, 이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복밥상 꾸러미, 마을공동체 행복밥상 꾸러미를 추석 때부터 11월 초까지 5주 동안 10회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주민센터 통해서 이제 210가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할 때 의용소방대 이제 계신 분이 이제 그 전달하는 데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반경 5km 내에 불이 나면 바로 문자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익숙한 주소.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본인이 이번에 전달했던 그 밥상 꾸러미 전달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이분이 집에 안에 계셔가지고 불난 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빨리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바로 뛰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어쨌든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 가까이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웃 간의 관계망, 이건 정말 중요하고 재난 상황일 때 특히 이제 이런 취약계층한테는 직접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좀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로컬 단위에서. 아까 이제 정책 얘기할 때 잠깐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많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활동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국가에서 물론 해주는 역할들이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로컬 단위에서 해내야 되는 더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서 세심하게 정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적으로 네. 뭔가 코로나를 대응할 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네. 이것이 연속적으로 네. 크게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 밥상 꾸러미. 네. 와, 이제 한 분을 정말 제대로 케어하시는. 사실 네. 그 행복밥상 꾸러미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처음부터 설계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 꾸러미를 이제 동별로 그 네.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구입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돼 있었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를 온라인 상품권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역에 이제 네, 이런 네. 그 재래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하시도록 온라인 상품권으로 드리고,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게 아유, 예산이 사실- 꽤 이번에 많이 네, 배정을 네.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셨지 아유, 너무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또 이 합니다. 소상공인에 각 우리 양천구에 보면은 나눔 가게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나눔 가게가 있는 나눔 가게는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취급하는 분들 뭐 제과점이면 제과빵, 우리 같이 정육점이면 뭐 이렇게 고기 네네. 네. 이런 걸 알고 다 있습니다. 기부해서 네. 서로 나누는 네. 그런 나눔 가게가 돼 있거든. 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더 오.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번에 마을 공동체 네. 그 활동하는 주민 모임 중에 저기 이제 바바라고 신정일동에 네. 바너지라는 바리스타라는 음. 그 선생님이 힘내라 쿠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쿠키를 직접 만드셔서 거기에 저희가 막 이렇게 응원 문구도 쓰고 그 해서 그 신정일동에 있는 나눔 가게들을 다니면서 동장님하고 네. 같이 다니면서 그거를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상자 아. 이렇게 담아서. 열심히 하시구나. 근데 이쪽 너무 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쿠키 이렇게 몇 개 이제 네. 상자 네. 이렇게 네. 담겨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감동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아유, 그렇죠.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것. 포장도 막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네, 어려운 네. 시기에 이렇게 네. 나눔이 음.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도 네. 있고 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전 세계 그 230개 나라 중에서 우리 경제 수준을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권 7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국민의 저력이면 코로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행복 밥상꾸러미 제가 이름을 올렸는데 네. 도와드리지를 좀 못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되게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깁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 네.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거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감염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꼭 마무리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워낙 우리가 또 당연한 게 말씀은 뭐가 있겠어요? 네. 사실은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지금 2021년 그 생각을 사업을 구상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갖고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합이에요. 그 올해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스팩 모으는 할인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환경 콕콕 할 때마다 양천구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랑 함께 했고요. 또 양천구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또 큰 힘은 양천구의 18개 동에 18개 동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자원봉사 활동가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해에 있는 캠프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또 양천구의 13만 자원봉사자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경콕콕이나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연합으로 함께 해주셨던 이번에 환경콕콕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부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마을, 복지관, 장애인, 뭐 서울 생명의 전화까지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의 키워드는 연합이라는 걸로 가야지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많아져도 혼자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전문가가 뭘 했지만 지금은 전문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싱크탱크가 돼서 움직여야지만 제대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와 그리고 또 여기 함께 하셨던 분들과 그렇게 하면서 연합해서 좋은 멋진 양천구와 더 멋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이라고 서울시가 이제 양천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년 동안 지원하는 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시민사회는 이제 공공, 행정, 정부 이런 곳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곳에 빈틈
누군가 배제되거나 누군가 소외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비는 지점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고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목소리를 내오는 게 전통적인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까 센터장님 초두의 격차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 격차 때문에 배제되거나 말을 하지 못하던 거나 아예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에 빡친 학생들의 이제 이야기 마당이 온라인으로 열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온라인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면서 당연하게 온라인 수업이 당연해지고 이러면서 출력물들을 이렇게 뭐 과제로 내거나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몇 번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숙제 출력물을 해서 낼 수는 있고, 누군가 자기 집에 프린터가 있지만 누구는 그게 가능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걸 이렇게 결정하는데 약간 이제 방역 이런 걸 중심으로 비청소년 중심으로 결정해가지고 그 목소리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예로 한 예로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또 지역에서 또 누군가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거나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를 계속 시민사회에서는 감수성을 가지고 계속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하자고 또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빨리 종식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각자 개인 생각을 좀 버리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빨리 종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젊은 분들한테 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아주 어린 우리 저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중간이나 대학생들 보면은 너무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맞는데도 코로나 상황에서 뭐 이렇게 막 움직여버리면 좀 저 정부에서 이게 좀 빨리 종식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 우리 전 국민이 함께 하나가 돼서 정부 시책에 따라주면 더 빨리 그게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내년에 그 마을 공동체는 이제 뭐 계속 얘기한 맥락 속에 있는 말들이긴 한데 일단 로컬이고 그리고 환경, 돌봄 이런 게 이제 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활동의 어떤 맥락 측면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미래를 이렇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계속 촉진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활동의 중심이고 또 고민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대, 연합 이게 뭐 어떤 한 부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마을 안에.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참 재력이 있는 나라니까 또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더 많은 발전과 무궁한 그 영광이 있으리라고 네.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네 분만 계시면 양천구가 정말 이 코로나 빨리 좀 물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양천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내년에는 꼭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마을 공동체 양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본 거 격차라고 하셨죠? 격차, 그리고 융합,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 키워드를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내년에도, 격차 없는 양천마을, 그리고 융합된 양천마을, 참여가 꼭 잘 되는 양천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는 걸로요.
마무리하고 네, 갈까요? 네. 네, 그럴까요? 네. 제가 하나, 그러면 둘, 셋. 물러거라. 그러면 코로나 그러죠. 네네. 자, 시작합니다. 물러거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는. 네. 없어졌어 이제 코로나. 아, 마스크 벗어도 돼. 된 건가요? 아직 안 끝났나요?